지금까지 과수 12종의 보험금 체계를 정리했는데요. 여러 품목을 비교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볼게요. 첫 번째는 맥스 A예요. 적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종합과수 파트에서는 오류 위험성으로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10회 시험과 같은 출제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 어떤 것도 출제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설사 논리적 오류가 있는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풀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채점하고 이의 제기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게요. 이 별표 산식들을 따로따로 기억하시려 하면 혼란스러워요. 공부할 때는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먼저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에는 모든 품목에서 맥스의 적용은 없어요. 수학 개시 후 조사에서는요, 포복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금차 수학량, 금차 감수량 모두에서 맥스의 적용이 되는데 다만 미보상 주수 수학량은 미적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어쨌든 미보상 주수 수학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맥스 A를 적용해야 하고요. 포복자만의 경우는 병충해 감수량을 포함해서 모두 미적용인데 다만 금차 감수량에서 착과 감수량과 낙과 감수량에만 맥스 A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대충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강의를 스톱하고 화면을 보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이게 과수 12종에서 맥스 A에 관한 이론 전부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표본주의 개수를 정하는 별표 1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표본주수 산정 방식은 총 12가지로 분류해 놓았는데 크게 과수와 눈작물, 밭작물, 그리고 인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했죠. 1번 사배단떨 포복자만 바모무는 손평의 정석 3강에서 공부했고요. 혹 기억이 흐릿한 분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3강을 공부하고 오세요. 비슷한 방식으로 암기가 이루어지거든요. 지금부터 나머지 품목, 유참, 메살대우를 볼 텐데요. 크게 분류해 보면 유자와 참다래, 매실, 살구, 대추와 오미자로 볼 수 있어요. 모든 품목은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표본 주수가 결정되는데요. 오미자는 유인 틀의 길이에 따라 표본 주수를 산정한다는 것도 눈여겨보세요. 먼저 유자와 참다래를 보죠. 유참 5에 1, 2, 5, 8, 유자와 참다래는 5와 50으로 출발해서 표본 주수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1, 2, 5, 8, 즉 100, 200, 500, 800을 넣으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여기 보여드리는 표본 주수 산정식들은 처음부터 너무 아웅다웅 외우려 하지는 마세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시험 막바지에 무한반복으로 돌리면 누구나 다 외워지거든요. 아직 시험까지 시간 여유가 있는데 너무 암기에 신경 쓰시면 공부가 재미없어져요. 금방 지친다고나 할까요? 잡다한 암기거리는 시험 막바지에 제공해드리는 무한반복 암기 파일로 충분히 정복해낼 수 있어요. 다음은 과중조사 시에 산정하는 표본 과실의 개수를 볼게요. 이것도 단순 암기 사항들인데요. 일단 가볍게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세요. 일단 조사 시기를 보죠. 이론서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포복자만에서 품종별 수확 시기예요. 나머지 품목은 별다른 규정이 없는데요. 그냥 그 정도로만 정리하세요. 조사 방법을 보면 포복자만, 바모, 유참은 기본적으로 품종별 3주 이상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추출하는데 메살대우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출 과실의 수를 보면 포도, 망감류는 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30개 이상인데요. 한 품종이면 20개 이상, 두 품종이면 40개 이상을 추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농지당, 즉 과수원 전체의 과실수는 최소한 30개 이상은 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과수원에 한 품종이 심어져 있다면 20개가 아니라 30개가 돼야겠죠. 최소한 30개는 넘어야 하니까요.
만일 두 품종이라면요. 추출 과실수는 40개 이상이 되겠네요. 농지의 하한선 30개를 이미 넘었으니까요. 이해가시죠? 종합과수 착과 낙과 피의 구성 조사 시에 추출 과실수는 과중조사와 유사해요. 다른 점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죠. 일단 포복자만 밤호를 먼저 정리해보면 착과 피해 조사와 낙과 피해 조사가 구분되는데요. 착과는 과중과 같이 품종별 3주 이상이지만 낙과는 품종별 나무수 규정은 없고 다만 낙과된 과실을 품종별로 분류하기만 하면 돼요. 과실의 개수는 역시 포 많은 품종별 20개, 농지당 30개 이상이고 복자 밤호는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이상이에요. 과중조사와 같죠? 어떤가요? 정리되시나요? 아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공연히 자질구레한 암기거리들 때문에 손평 공부 자체가 재미없어질까 봐서 지난해에는 정석 강의에서 다루지 않고 시험 막바지에 정리해 드렸어요. 하지만 미리 눈에 익혀두는 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해서 앞당겨 강의해 드리지만 너무 암기에 신경 쓰지는 마세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평소에는 문제를 풀 때마다 그때그때 눈여겨봐두고 시험 막판에 몰아서 무한반복 암기 파일로 돌리면 되거든요. 암기에 발목 잡힐 일은 분명히 없을 거거든요. 그저 우리 이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보세요.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종합과수 12종 정석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문장물로 넘어갈 텐데요. 과수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장차 어떻게 문작물, 밭작물을 날아가게 만드는지를 한 방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